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인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시 인사 크게 한번 하고 저희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미팅 또 시작할 건데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강의를 먼저 맡았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는요, 사업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 얘기를 좀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한 40분 동안 떠들 건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또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를 간단하지 않고 좀 길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아메이 사업이 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딱 보면은 뭐 한 것 같으세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 공유가 중지되었다고 뜨는데요, 여기?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요? PPT가 안 나온다고 제 얼굴만 나오네요. 됐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어가 볼까요? 잠깐 힌트를 드렸죠, 아까. 다시 한번 여기로 넘어가 보면 저는 이게 똥폼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리고 있는 거고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 되게 어렸을 때부터 미술 막 그림 그리고 뭐 만들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이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에 있는 얘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만들었었던 미니어처예요. 이게 그때 막 미니어처 한창 붐이 불어가지고 이 보면은 막 케이크죠. 밑에 이게 100원짜리 보이시잖아요. 제가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생일 선물로 이거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원가 얼마 나올까요? 한 10원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선물이었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뭘 만들고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 아빠도 서양화 전공이시다 보니까 애가 맨날 그림 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미술을 시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미술학원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입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딱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원에 들어갔는데 입시를 내가 막 진짜 너무 열심히 해봐야겠다. 나는 미술이 내 천직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학원에 들어가서 입시를 하라고 하니까 약간 학원의 또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입시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그래도 저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선화예고예요. 딱 보면은 그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약간 왠지 뭐라고 해야 돼? 되게 크고 돈 되게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었고요. 이거 이제 학교 전경인데 학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에 딱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리틀 엔젤스 회관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강당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지금 막 발레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막 우스갯소리로 졸업하면 이제 여기 우리 돈 10만 원 내고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공짜로 쓰지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회사원들? 뭐 출근길? 전혀 아니죠. 등굣길이에요. 저희 이제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막 인터넷에 뭐 흔한 한국 뭐 고등학생 등굣길 이러면서 짤이 돌아다니던 걸 제가 퍼온 건데 여기 보면은 다 장난 아시는 것들 좀 있으시잖아요. 저희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저희도 고등학생들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짜 실제로 이게 컨셉이 아니고요. 애들이 이러고 다녔어요. 저는 이런 학교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갔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까지 뭐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딱 들어가면, 대학교는 저도 이제 당연히 그 미술학과를 들어갔겠죠. 예대니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허리가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만큼 이 고등학교가 굉장히 엄마 아빠를 좀 힘들게 했었던 건가 봐요. 저는 이 안에 솔직히 저는 되게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슨 똥, 뭐 무슨 라다 막 이렇게 이 사이에서 열심히 에어워크 가방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막 다녔는데, 이게 다닐 때는 애들이 좀 잘 사는구나, 집에 명품백이 뭐 한 열 몇 개씩 있구나, 요 정도였지. 그리고 제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지만 그냥 막 쓰고 다녔거든요. 막 하루에 스티커 사진 막 3번 찍고 이랬어요. 정신 나갔죠. 한 번에 7,000원이었는데 그걸 엄마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제 딸이 그러면 진짜 후드로 팰 것 같은데, 아무튼 막 그러고 다녔는데, 이때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뭔가 확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 애들은 어떻게 보면 집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집안이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열심히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다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특히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작업실을 차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진짜 돈이 많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잘 나가는 애들은 막 유학 가고 막 본인 그냥 작업실 하나 엄마 아빠가 해줘가지고 막 그냥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실력이 안 좋았던 애들도 그냥 그렇게 뭐 돈 벌 시간 따로 필요 없이 막 작업을 하니까 확 달라지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되고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무대 올라가고.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고3을 딱 앞두고 뭔가 제 인생에 되게 큰 고민을 하나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제가 어떤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 뮤지컬 배우가 너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들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 사이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나 이제 뮤지컬을 한번 해보려고, 나는 여기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3학년을 좀 프레쉬하게 보내볼게, 이제 자퇴를 할게, 이런 얘기를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졸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행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해외 근처에 있는 학교잖아요, 성균관대학교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연극이 거의 메카인 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뭐 미술학과 뭐 나발이고 열심히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긴 했지만, 연극 동아리 엄청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제가 대학로에 오디션을 보러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픈런을 했던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학로 배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재미만 있는 거지. 내가 공연을 하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0만 원 받았었어요. 제가 주 6일 출근. 그나마 하루도 월요일이 휴일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막 공연이 2-3번씩 있어요, 공연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따로 전공이 없었으면 진짜 열정페이를 받고서라도 이 일을 계속 해나갔겠지만, 저는 전공이 이미 있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저를 뒷바라지 했는지를 아는 상황에서 이 연극을 계속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되고요. 복학을 하고 이제 미술학과 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졸업작품 준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런 고민이 또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뭔가를 앞두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고민들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은 졸업할 때 뭔가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이 저는 직장 생활은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물론 직장 생활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셔서 저를 뒷바라지 해줬지만, 뭔가 행복하게 인생을 남은 여생까지 이렇게 다 마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직장 생활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직장 들어가기 어떻죠? 그죠? 들어가면 감사하잖아요. 직장 들어가는 게 꿈일 정도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꿈 이뤘어, 직장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다음날 무슨 생각해요? 아, 나가고 싶은 또 꿈이 생기는 그런 게 있는 아이러니한데, 근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직장 생활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청년 창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투잡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더 많이 생겨났어요. 보면은 투잡 의향 있다에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의향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제가 졸업할 때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막 강의를 듣고 막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니 뭐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니까 익숙한데 제 그냥 주변 지인들, 친구들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는 투잡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막 투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생각만 있지 실제로 하는 사람도 별로 흔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투잡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거든 막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단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너무 돈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직장 중에서 이제 요즘에는 투잡뿐만이 아니고 엔잡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엔잡러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래요.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이 10명 중 8명이 투잡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선호하는 투잡 유형에 여러 가지 쭈루룩 있죠. 취미 및 특기를 활용한 재능형이라는 게 30% 이상 거의 30% 이상이에요. 보면 예전에는 투잡을 해도 뭘 했어요? 막 보통 이제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직장인들이 막 투잡을 해.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 굳이 대리운전 하잖아요. 대리운전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좀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죠? 우유나 신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배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말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카페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있는 시간을 더 쓰면서 이렇게 뭔가 내 의지랑 상관없게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뭐 재미를 둘째치고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투잡도 이 취미와 특기를 활용해서 내 재능 그리고 내가 재밌는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에 또 투잡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요즘은 대리운전, 신문 배달 이런 거 안 하죠. 요즘 투잡으로 한다면 뭘 시작해요? 유튜브 그죠? 그런 거 시작해요. 유튜브 보고 내가 엄청 막 유튜브에 그런 관련 알고리즘이랑 막 이런 거에 전문가라서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냥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은 그 요리 유튜브를 시작하고 또 내가 뭐가 있을까? 재테크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럼 이제 재테크 관련된 것들을 유튜브로 또 하기로 해요. 예전엔 재테크 하면은 이제 주식 투자하거나 내가 진짜 알아봐서 뭐 이렇게 하거나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충분히 내 재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딱 들었을 때 사실 20대 한 이제 졸업 딱 할 때쯤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는데 20대 중반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 아메이 사업이 페이스북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메이 사업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광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아이템을 내가 광고하는 일인 건데 그때 한창 페이스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막 등장할 때 이제 좀 유명한 페이지에 광고비를 주고 이거 좀 광고해 주세요 하면 이제 되게 촌스러운 그런 편집 같은 걸로 막 아무튼 막 돼지코팩 광고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구나. 나는 대신에 뭐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주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맨파워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취미 및 특기를 활용한 재능 이런 투잡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SNS가 요즘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미 이런 거 너무 잘 할 수 있어. 내가 요리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엄마의 손맛을 막 흉내낼 수 있어. 그런 사람인데 자랑할 데가 없어. 이런 SNS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뭐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갖고 아는 사람한테 아름아름 이렇게 영상 보내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불특정 다수에게 내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저는 엔잡러 생활을 되게 예전부터 했었어요. 20대 거의 초반부터 항상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진득하니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저것 일단 재밌어 보이면 다 막 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행복이 그냥 나의 취미가 돈이 되게끔 만드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제 재능을 살려서 이 일을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TV예요. 진짜 어렵네요. 아, 이거 진짜 옛날이네요. 한 7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아프리카 TV도 그냥 막 돈을 벌어야지, 투잡해야지 이래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되게 초창기에 제가 아프리카 TV를 했었는데 이제 막 대도서관이랑 저랑 같은 시대에 방송을 했었어요. 대도서관 이제 방송 막 할 때 그때 이제였는데 이때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랑 카메라 켜놓고 떠드는 것 자체가 뭐 하다 보니 돈도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원래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이 카메라 딱 켜놓고 그냥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제가 미술 전공했으니까 시청자들한테 캐리커처 같은 것도 그려주고 이러면서 방송을 했던 거죠.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 별풍선이라는 걸 봤잖아요, 저희가. 근데 별풍선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이 모였어요. 6개월 동안. 돈 벌 생각 없었는데 이거 괜찮은 적금 아니에요? 적금으로 생각해도 되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제가 경험하면서 진짜 요즘에는 꼭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나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내가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 자체를 하면서 이 돈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혹시 여행에 미치다라는 페이지 아시죠? 그 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여행 갔다 온 후기 사진 막 이런 거 올리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아이돌을 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 여행에 미치다에서 어떻게 알게 된 분이 너 돈 줄 테니까 가서 스냅샷 찍고 우리 페이지 홍보해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연예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평범한 친구인데 막 이제 알바하다가 어떻게 알게 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못 이뤘던 연예인들의 꿈 같은 거를 인플루언서처럼 이렇게 이룰 수도 있는 근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제가 밑에 쓴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SNS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1인 미디어 시장이라는 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 또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카카오톡도 보면은 여러분 이모티콘 쓰세요? 그죠? 이모티콘 또 요즘에 이모티콘 안 쓰면은 약간 아싸고 이모티콘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인싸가 아니냐 맞냐 이런 걸 또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 지하에 숨어 있는 예쁜 이모티콘 찾아가가지고 막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되게 자랑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모티콘도 제가 미술 전공했으니까 캐릭터를 한번 디자인을 해본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막 이게 완벽하게 딱 상품으로 나오려면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컨펌 받고 이래야 되는 게 좀 많아서 그냥 처음에 시안 보내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 귀찮아서 그만했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꼭 미술 전공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밀고 있는 캐릭터 하나가 있는데 그걸 너무 썩히기 가까워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걸로 이모티콘 만들어서 보내면 그게 그냥 나의 어떤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도 되게 옛날부터 제가 했었어요. 이 완전 초창기의 이 디자인인데 20대 초반, 중반 정도의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생겼어요. 2010년에 생긴 어플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생각보다.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를 하면서 되게 많이 1인 SNS처럼 바뀌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진만 딱딱 올릴 수 있었어요. 영상 하나도 못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 그리고 모아놓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앨범처럼. 딱딱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하나 두 개 모아놓다 보니 그냥 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를 해서 이렇게 팔로워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뭐 의도하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근데 이제 이걸로 제가 밑에 써놓은 메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뭐 신발, 가방, 뭐 핸드폰 케이스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갤러리 카페에서도 또 연락이 왔어서 갤러리 어차피 저는 집에 있어봤자 노는 애들이니까 그냥 전시해놓고 볼 사람은 보고 살 사람은 사라 이렇게 이제 했었던 기억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건데요.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이 유튜브 되게 요즘 많이 하시죠?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 또 유튜브 하는 사람 근처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병재 생일 파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병재란 연예인 아세요? 개그맨? 유병재 생일 파티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유병재 생일 파티 사진이 없네. 아 여기 유병재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 보이세요? 유병재? 제가 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32명인가? 자기 나이 33명인가? 뽑는데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갔다 왔었어요. 거기에서 알게 된 또 유튜브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아메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 그런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자료도 되게 좋은 게 많고요, 유튜브에. 강의도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저는 이제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래 커버 유튜브를 이제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얼마 전이라고 하기엔 좀 됐지만 제가 뜨문뜨문 올려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는 1999명이지만 200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노래도 올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생각이냐면, 뭔가 아메이? 그리고 보통은 요즘에 이제 되게 인기 있는 유튜브들 보면은 아주 전문적인 유튜브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약간 인기가 있을 법한 거. 애완동물. 그죠? 그 다음에 요리. 네.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 매니아틱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을 올리면서 여기로 이제 제 맨파워가 생기면 이게 약간 저의 모토 같은 건데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또 그런 모토 뭐라 해야 돼 인생관 뭐라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방대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내가 아는 친구가 알고 보니 유튜브 100만이 구독자가 있는 친구래. 그러면 갑자기 연예인 같고, 막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막 발로 차면서 놀았다는데 괜히 사인 받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좀 그걸 보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직은 작지만 꾸준히 올리면 또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얘는 볼 수가 없네요.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이거는 제가 노래한 건데 여기 필류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보시고 얼마 전에 할로윈이었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분장한 것도 막 찍고 이거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파트너 사장님이랑 찍고 막 올리고 그랬고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왜 아메이를 또 할까요? 전 되게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막 많은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 살아왔던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메이는 또 왜 할까? 어떻게 보면 아메이 미술이랑 관련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 물론 여기서 제가 노래를 한 곡 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고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아메이를 했을 때 근데 아메이는 왜 했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취미 혹은 나의 특기를 사용해서 뭔가 투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메이는 뭐냐면 취미 특기를 떠나서 그냥 제 일상이라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막 아메가 특별히 막 핸드폰을 팔아야 되거나 막 차를 막 구매해야 되거나 막 이러면 저는 핸드폰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냉장고 맨날 쓰지만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닫지만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원래 쓰고 있는 생필품들을 파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이라면 내가 잘 전달할 수 있겠다. 그냥 내가 썼던 거를 얘기하면 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너무 좋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 아메이 사업은 내가 그 플랫폼의 주체가 돼서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만약 취미가 요리야. 특기가 요리야. 그러면 아메이에는 또 요리로 할 수 있는 또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건강관리사 막 그런 막 어디 무슨 뭐가 좋더라, 막 홍삼이 좋다더라, 아니면은 뭐 녹용이 좋다더라 이런 거 내가 원래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면 좀 더 제대로 공부를 영양학적으로 해서 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를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다른 부분이 그 앞에 것들이랑 구글 너무 크고 되게 지금 잘 나가는 회사잖아요. 페이스북 마찬가지고. 근데 걔네들의 그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오프라인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재화 제품을 스스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구글보다 더 좋은 어떤 거, 인스타그램보다 더 좋은 시스템 이런 게 나오면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이 오프라인이 공존한 가치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일단 회사를 한번 볼게요. 왜 이 회사가 대체될 수 없는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면 이렇게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 공장을 실제로 미국에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역사라는 거는 시간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막 단기간에 이렇게 뜨는 그런 회사들, 큰 회사들, 물론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또 뒤집어 엎일 수 있다는 위험이 또 있기도 해요. 사실 유튜브를 또 하면서 약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지금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막 100만, 200만 구독자, 막 1000만 구독자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
운영 안 해요. 그래 버렸어. 그럼 내가 뭐 저희 구독자로 해가지고 광고 수입 받는 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유튜브가 안 주니까 이제 저희가 줄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국세청에서 나왔고 저한테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메이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안정적인 수입을 나한테 줄 수 있는 회사인지를 한번 볼 건데 되게 큰 회사예요, 생각보다. 저는 이 100여, 15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어요. 진짜 큰 회사구나. 완전 대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고 이 사업 철회 확률이 0%. 아까 제가 유튜브 예시를 든 것처럼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여러 지역 및 국가에 나가 있는데 철회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100만 구독자 모아놨는데 유튜브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사업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막 30년 동안 나의 평생을 바쳤고 막 내가 막 80살까지 50살에 시작해서 했어. 근데 이제 아메이가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그만하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가면 나의 30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업 철회 확률이 0%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계열사들도 있고 뭐 호텔, 리조트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구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도 되게 크죠. 미국에서는 이게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스포츠 구단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 총을 팔거나 부도덕적인 행위들로 돈을 막 모았다고 해서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미 아레나 센터라고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선 경기가 열리기도 하고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되게 큰 경기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도 한 번씩 살펴볼 건데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템이죠. 사업을 딱 해. 근데 아이템이 후져. 사업 자체는 너무 좋아. 막 회사도 너무 좋고, 막 사람도 너무 좋고, 수익고도 진짜 기깔나. 막 조금만 이렇게 잘하면은 막 이만큼 준대. 근데 아이템이 후져. 막 화장품인데 바르자마자 저기 화상 입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일단 날부터 써야 되는데 내 얼굴 다 뒤집어진 상태로 뭐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너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그냥 맛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뉴트릴라이트라고. 이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80년 넘게 역사가 오래된 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유기농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도 믿고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 농장도 네 군데에 가지고 있고요. 근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 만드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아티스트리. 오늘도 이제 아티스트리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왔는데 아티스트리 너무 좋죠. 저는 사실 지금 딱 보면 화장 되게 막 열심히 할 것 같고 제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뷰티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화장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막 이런 거 꾸미는 거 솔직히 관심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미술학과 애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진짜 그지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이고요. 하나는 진짜 잘 꾸미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지처럼 하고 다니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아티스트를 알게 된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막 화장품 그 브랜드 가장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엄마 거? 맨날 엄마 거 브랜드를 썼었는데 이제 사업을 알게 되고 정말 좋은 제품을 알게 되면서 이제 피부 관리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안 그랬으면은 진짜 훅 갔을 거예요. 저는 피부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프리미엄 스킨케어 탑5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백화점에 있는데요. 아티스트리는 백화점에 없어요. 저희에게 이제 준 거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고 있고 레드카펫에 이렇게 보면은 써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티스트리 써 있네 이렇게 딱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홈케어, 뭐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에요.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샴푸 쓰는데 뭐 큰 결단하고 쓰지 않잖아요, 저희. 그리고 치약 쓰는데 내가 딱 진짜 올해까지만 치약 쓰고 내년부터 절대 치약 안 써야지.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늘상 쓰던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거부감 없이 뭔가 그냥 쉽게 이 사업을 시작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쓰던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제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청정기, 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를 좋아하면 이 냄비로 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원포원이라고 진짜 여기 보면 뭐 김치부터 라면, 개밥도 있고 뭐 휴지, 그다음에 생리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하고 너무 좋은 게 이게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이 생리대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남자분들 너무 아쉬워요. 이걸 써볼 수가 없는 게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든 해보셔. 가능해요. 가능해요. 다 쓰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제품들, 중소기업 제품들이랑 또 조인해서 되게 가짓수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아메이예요. 미국은 저희보다 가짓수가 더 많아요. 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보면은 뭐 이제 애플, 레고, 뭐 있어 디즈니,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뭐 있어 소니, 뭐 아무튼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브랜드들이 다 조인이 돼 있어요. 이런 원포원 형식으로. 그래서 같이 이제 상생을 하는 거죠.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수익 구조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냥 마트 받고 쓰는 겁니다. 원래 저 이마트 가 사고 홈플러스 가 사고 다 샀었던 거를 그냥 마트만 받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품들이 다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이에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머리를 이제 감잖아요. 머리를 감으면서 제가 환경 막 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냥 머리 감으면서 나는 환경 보호를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감아요. 거품이 내려가도 72시간, 48시간 내로 다 분해될 거, 생분해될 거니까. 그래서 막 이러면서 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5%까지 캐시백, 이게 이제 저희 사업자들한테 그 수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 만족 보증 제도라고 정말 아메이에만 있는 아메이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제도 중에 또 하나예요. 내가 썼던 것도 다 반품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3개월 내에 반 이상 남아있으면 그냥 립스틱 발랐는데 어제는 너무 예쁜데 오늘은 약간 쥐잡아먹은 것 같아. 그럼 가서 이제 반품해. 이유요? 쥐잡아먹은 것 같아서 반품하세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반품해준다는 거죠. 그냥 나의 불만족에도. 이게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이 빨간 색깔 립스틱 너무 예뻐서 친구한테 사다 줬는데 친구는 이 빨간색이 하니까 얘가 막 입술만 둥둥 떠다녀. 내가 봐도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떠났어. 물론 3만 원밖에 안 하지만 나 3만 원 이거 이 회사가 나에게 3만 원을 막 이런 게 아니고 반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우리들에게도 전혀 뭐죠? 무리가 안 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하면 구정 광고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사업은 항상 누군가 나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인 개념인 거죠. 그냥 내가 아메이 본사에 전화를 해도 본사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주변에 사는 사업가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가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괜찮아서 내 친구랑 우리 엄마한테 알려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자 20만씩 썼다고 어떻게 분배되는지 봐야 되니까 각자 다 똑같이 썼다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3%가 캐시백이 돼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6,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이제 다음 달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이거 뭐 20만 원 썼는데 6,000원 주면은 사실 이마트에서도 20만 원 써서 6,000원 안 주는데 되게 그냥 다른 거에 비해서도 좋죠. 그리고 이 사업은 꼭 누군가가 추천해줘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광고했다라는 걸로 아메이에서는 이렇게 나의 매출을 전체를 잡아줘요. 그래서 나의 매출은 다 더한 60만이 되고요. 여기 60만은 6%를 적용을 받고 36,000원이 나의 그룹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밑에 아까 6,000원 받은 것도 빼줘야 되니까 빼주고 나면 나에게는 24,000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폰서, 나에게 사업 알려준 사람을 한번 볼게요. 다 더해줘야겠죠? 나를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80만 매출이 생기고요. 그럼 80만도 똑같이 120만 안 되니까 6%. 그래서 48,000원이 이 그룹에 나오죠. 그러면 아까 내 그룹 36,000원 거 빼주면 12,000원이 이제 스폰서의 매출이, 그러니까 스폰서의 캐시백인 건데, 수입인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되게 신기해요. 분명히 스폰서가 더 먼저 시작했고, 직장도 먼저 들어가면 선배잖아요. 일을 계속 같이 못해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배만 나왔지,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돈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그만큼 가져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이런 구조 자체가 되게 합리적인데 너무 합리적이라서 의심스러워.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너무 합리적이라서 뭐 이렇게 합리적일 리가 없어.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다 뜯어보시면 정말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수익 구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너무 활용하기 좋은 새로운 수입 시스템이 또 하나 본사에서 만들어줬어요. 뭐냐면 내가 3명에게 사업을 알리거나 혹은 제품을 알려서 이 3명이 각자 60만씩 매출을 하면 나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줘요. 근데 이건 원래 없었던 건데 올해 이제 9월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400만 매출이 내가 되면
되게 신기하죠. 이 달성, 이렇게 브론즈 빌더가 된 달에 곱하기 30%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400만 매출을 했을 때 보통 평균 수입이 이제 10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인 건데 이게 되게 대단해요. 이 100만 원, 그냥 뭉뚱그려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100만 원이 내 직장 다니면서 투잡을 해서 100만 원 벌기 쉬운가요? 대리운전 엄청 뛰어야 돼요. 막 거의 막 탁석을 발가락에 내려올 때까지 대리운전 뛰어다녀야지 100만 원 가능한데 이것도 보면 자영업자 수입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되게 슬픈데 자영업자 평균 수입 보면은 진짜 눈물 나요. 보면은 이 아까 말했던 이 100만 원 추가 수입 100만 원이 어디 갔어? 자영업자들이 일을 하루에 5시간만 할까요? 3, 4시간만 잠깐 이렇게 가게 이렇게 딱 나갔다가 눈도장만 딱 찍고 들어올까요? 대부분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의 1년 365일 일하시는데 그래도 1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워라벨 그딴 거 없다. 여기 써있죠. 하루 평균 9시간, 10시간 근무. 연평균 총 7일 휴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도 1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은 건데 부수입으로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매출이 생기고 이런 그룹이 되면 그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여기 1차 보너스에 1000만 매출을 할 때가 오겠죠. 이렇게 쭈루루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그림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1000만 매출을 할 때가 있을 텐데 단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나의 맨파워, 그 다음에 나의 네트워크들이 커져가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달 내내 하면 파운더스 PT라는 핀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PT는 정식 사업가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100만 원, 이 200만 원은 내가 직장 다녀서 버는 수입의 속성이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잡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일해갖고 버는 돈 너무 좋지만 그건 내가 만약에 무릎이 이제 아작났어. 나 더 이상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식문 배달 못 하잖아요. 우유 배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수입의 속성을 가진 걸 택하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투잡을 할 거라면 그러면 좀 수입의 속성이 다른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재테크를 막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회원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미국처럼 제품도 더 증가될 거고 그리고 경험 당연히 축적되죠. 제가 처음에 이거 막 지금 수익 구조 잘 얘기했지만 전 미술학과거든요. 수포자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난 숫자는 보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사람인데 20만 PB? 막 6,000원? 막 분명히 6,000원이 나야 되는데 5,800원 뭘까? 막 이런 생각이 아무튼 이렇게 이상하게 사업을 처음에 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제 후루룩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명을 도와주느냐의 또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2명을 아까 말했던 정식 사업가로 만들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연소득은 5, 6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알린 누군가가 더 열심히 해서 에메랄드가 되면요. 3명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 8천 정도.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더 열심히 해서 6명을 후원해서 플래티늄으로 만들면 이제 연 억소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처음에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윈윈이라는 단어. 이 밑에 애가 막 이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으면은 대부분 어떠세요? 옆 가게 너무 잘 돼. 윈윈해요, 우리. 거기도 떡볶이 잘 팔고 저도 잘 팔게요. 이게 돼요. 막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떡볶이 장사 딱 차려놓으면 막 시위하잖아요. 막 상인들이. 그런 것처럼 윈윈하는 게 사실 사회에서 쉽지 않은데 이 사업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내 스폰서도 잘 되고 내 스폰서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고요. 피는 뭐 끝도 없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다음번에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또 요즘에 이제 저한테 사업 알려주신 스폰서 사장님이 이 팀 액세스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저희 제품 중에 액세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그걸에다가 좀 착안을 해서 팀 액세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저번에 와서 이 강의를 할 때 한 300 몇 명이었는데 이제 거의 2배가 됐어요. 벌써 팔로워가 600명이 넘었네요. 이것도 다 팔로우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포츠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취미, 특기 이런 거를 살려서 할 수 있다.
투잡을 할 수 있다. 아메이 똑같아요. 그냥 내 삶이었지만 지금은 거기 플러스 나의 취미 특기까지도 저희가 사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막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가서 뭐라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인생을 좀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뭔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뭔가 다른 것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희가 풋살이 메인이지만 되게 되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클라이밍도 있고 등산도 있고 뭐 걷기도 있고 러닝도 있고 여기도 이제 걷기멍 같은 거 여셨을 때 오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랑 좀 비슷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TV는 좀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것만 봐야 된다면 여기는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팀엑세스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등산을 좋아해. 그럼 나 등산 좋아하는 친구랑 팀엑세스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그러면은 그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랑 또 가면 되고 그것처럼 넷플릭스처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포인트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닛들이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이 명칭을 유닛이라 정했어요. 이거 이제 색깔은 제가 바꾼 거고요. 예쁘죠? CC 뭐냐면 클라이밍. 그다음에 BB 배드민턴이고요. RR 뭘까요? 맞아요. 러닝. 그다음에 댄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이렇게 4개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 만약에 원하시면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픈 채팅방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꼭 아메이를 아시는 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클라이밍 하고 싶어. 그럼 그냥 주변에 오픈톡방으로 요즘에 클라이밍 같은 거 소모임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것처럼 열려있는 장인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죠? 회사 너무 좋은데 사람들 개판이야. 진짜 눈도 못 마주치기가 막 싫어. 그러면 그 회사 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조금 좀 막 힘들게 해도 회사 일이 힘들어도 사람들이 너무 좋으면 똘똘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희는 또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는 꼭 사업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 혹은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되는 걸 저희가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파는 걸 넘어 문화를 판다. 이 말이 나이키랑 또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이키는 예전에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 나이키라는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를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팀엑스도 마찬가지로 음료수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껌 너무 좋지. 맛있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노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사업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되게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뭔가 재밌는 삶을 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저희 목표고요. 요즘 이제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면 다음에 이런 보상이 주어져. 이거 사실 많이 와닿진 않아요. 네. 너 한 30년 고생해. 그럼 내가 이만큼 줄게. 그러면은 한 3일 고민하다가 이제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게 너의 사업이야 라고 얘기하면 해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막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있죠. 막 70대 80대 되시는 분들도 막 이런 걸 찾으면서 돌아다니시거든요. 막 50대를 청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고요.